봄은 새 출발의 계절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도 산뜻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는 때가 바로 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다 보면은 새로운 봄이 별로 달갑지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울하고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의욕이 없다면서 우울증을 의심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울증,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마음의 병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저명 인사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하면서 최근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되새겨지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우리 마음의 그림자 우울증. 과연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하주연 교수와 함께합니다. 하주연 교수께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뵙고 계신데요. 최근에 방송뿐만 아니라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다스리는 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매체로 진료실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진료도 많이 바쁘긴 한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불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신과를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는데요. 누가 간다고 그러면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기 가는 걸 보니까 저 친구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걸 못 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모두가 일찍 시작해서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안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좀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정신과 전문의도 과연 우울증에 걸리냐 이 문제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과 의사는 암에 안 걸리냐 그와 비슷한 심장이 나빠지냐 이런 거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병이란 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백전백승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들 적당히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부분들을 유지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불청객, 우울증. 우리는 이 불청객을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주연 교수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3월인데요. 3월이면 우리나라는 참 3월이라는 이 시기가 아주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은 9월에 학기가 시작되고요. 일본은 4월에 시작되는데 우리는 3월에 시작하죠. 그러니까 졸업생도 3월에 나오게 되고 모든 게 3월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1월 1일에 시무식을 하지만은 마음의 리듬이라는 건 3월에 모든 게 시작되는데 그만큼 기대가 크죠. 기대가 커서 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정말 방학 동안에 뭔가 성형수술하고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타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기대가 큰데 한 보름 한 달쯤 지나고 나면은 똑같네? 이게 아닌 것 같네? 하면서 확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뭔가 달라지는데 꼭 학생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있으면 학부형도 있는 거고 새내기 직장인들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첫 단추에 대한 부분들, 첫 시작을 어떻게 할 건가가 우울한 부분들에 대한 거와 많은 연관이 있고요. 그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라는 것을 잘 제대로 맞춰주지 못했다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도대체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과 돈벼락을 맞은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돈이 너무너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집이 너무너무 넓어서 나는 집에서 축구를 해도 돼요. 이런 데를 살면 될 건지 아니면은 아주 유명해지셔가지고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올 수도 있는 건지 내지는 이렇게 아주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온 집안에 경사가 나서 요즘도 이렇게 고등학교 앞에 누구 뭐 대학에 입학하다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냐. 고민해봤어.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대한민국에. 고민해봤더니 이 안철수 박사님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오실 때 의사였죠. 벤처 사업가였죠. 지금 교수님이시고 사람들이 사실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 프로그램 나오시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말 행복할까? 라는 생각 들어서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 사람 같이 살면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렇게 못 살 것 같거든요. 제가 저분 갖고 있는 것 몇 가지는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러다는 채찍 말해서 가랑이가 찢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것, 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가가 내가 우울하냐 우울하지 않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영국의 독설가 중에 한 명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토록 행복한 인생이라. 누구도 그런 인생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인생이 있다면 아마 지상의 지옥일 것이니. 그러니까 너무 아무런 고민이 없이 행복하고 멍한 상태로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내가 뭔가 더 이상 원할 게 없어라고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우울한가를 또 거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행복이라는 게 측정 가능한 것이냐라는 고민을 전 요즘 합니다. 온도계 같이, 아니 속도계 같이 내가 지금 행복이 37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속도로는 행복 120km로 잘 달리고 있어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상당히 행복이 따뜻한데 자기는 되게 춥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을 여러 가지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는 너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좀 우울해 힘들어 했을 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래서 더 우울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게 개념 탑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그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그건 요즘 우울증 그러면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전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집에 있는 해열제 좀 먹고요. 따뜻한 차 마시고 한 2, 3일 좀 활동을 자제하는 거로 끝낼지,